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35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임인년, 정미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죠.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를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수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계수라고 하는 것 또한 있는데 이것 또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단 임수하고 다른 점은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에 있어서, 성향에 있어서, 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양은 음에 비해서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방대한 큰 개념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비해서 크고 넓고 깊은 방대한 양의 물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임수인 양수는 대해수라고 이렇게 물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큰 바다와 같은 물이기 때문에 바다라든가 내지는 강호수와 같은 그런 큰 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물이죠.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작은 옹달샘 같은 개념이라든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작은 정화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개수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임수의 특징은 신왕해지면, 임수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는 뭐하는 특징? 신왕해지면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이 되겠고요.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해도 예를 들어서 물이 범람하거나 이런 특징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단 개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 청징함에 있다. 자, 옹달샘과 같다 그랬고요. 특히나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로도 볼 수가 있겠고,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할머니, 어머니들이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떠넣는 한 그릇에 물이죠. 이 정화수 어떻게 됩니까? 더러움을 갖다 떠놓고 하늘에 기도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청징함에 있다. 여기에 뜻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범람하는 것을 잘 통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수는 탁해지는 것을 잘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게 되면 무토와 병화를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 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항상 금생수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무토, 기토 등을 많이 보게 되면 개수 자체가 탁해지기 때문에 토가 많아질 때는 간목으로서 토극수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수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매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개수는 무토기토를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임수일간도 왕할 때는 무토 병화를 쓰시면 신약하면 당연히 인성으로 금생수해서 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수원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이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일간이든 마찬가지예요. 신왕하게 되면 관성으로서 통제하는 것이고, 신약하게 되면 인성이라든가 비견급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일반론적인 사주 배합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임수일간도 신약했을 때는 무토를 쓰지 않고 인성인 금을 쓴다라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월지월령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의 개념 안에는 왕쇠라고 하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월령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사오미 남방이 되겠죠. 사오미 월이라고 해서 남쪽 방향은 남쪽이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남동쪽이 되는 것이고, 오는 정남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는 남서쪽이 이렇게 됩니다. 또 계절이라고 하는 것, 4, 5, 미월은 모두 여름이 되는데 이것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4월은 초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초여름, 초하라고 표현하고요. 5월은 중하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 특히 여름이긴 하지만 늦여름이 되면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름이라고 하는 것,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이라고 하는 것, 계절은 굉장히 뜨겁고 고온하면서 건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특히 4, 5, 5월 같은 경우에는 4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겠고요. 화왕절이죠. 오행으로는 화가 굉장히 왕할 때가 바로 4월, 5월 요 때가 되겠고, 미월 같은 경우는 미월은 여름이긴 하지만은 진술, 중미, 월의 4개월 중에 하나로서 여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되겠습니다. 토왕절. 그래서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오행으로는 4월, 5월은 화가 왕하고 또 미월은 여름이긴 하지만 토가 왕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처럼 임수일간이나 내일 공부하게 될 계수일간이 4월, 5월에 태어났을 때는 4, 5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는 뭐예요? 임수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재성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관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걸 갖다 정관이냐 편관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죠. 큰 틀에서 4월, 5월의 임수는 재성이 왕한 화가 왕할 때 태어나는 것이고,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관성이 왕한 그런 때에 태어난 걸로 보게 되는데, 일단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의 입장에서는 수는 여기가 어떻다? 신왕하다, 신약하다. 수는 여기가 약한 그러한 지지가 되겠죠. 지지. 그래서 지지로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요. 지지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는 한글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붙어버리네요. 그죠? 이렇게 지지. 그래서 4월은 임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은 여기가 태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월은 양지가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4월, 5월, 미월에 임수 또는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약할 때 태어난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히나 이 미월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좀 약해 보이겠지만은 겉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바로 다음 계절이 추가 지나면서 바로 가시금왕절인 신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원체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한 일간 자체를 먼저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임수를 설명할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이고, 일간이 신왕하면 충분하는 성질을 드러낸다. 충분한다라는 뜻은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일간이 왕할 때,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무토병을 쓰지만 4월, 5월, 미월 또는 진술, 중미월, 인월, 묘월 이런 때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를 쓰기보다는 인성으로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먼저 인성인 금이 있어서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금이 있어서 임수 자체를 이렇게 생조해 주게 되면, 토가 임수를 탁하게 하거나 토가 임수를 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하는 관계가 되겠죠. 금생수하고 수생목하죠. 금생수하고 그다음에 금생수가 아니라 토생금이죠. 먼저 월지가 토니까 토생금하고 금생수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면, 다음으로는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또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억제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분들 이거 식신으로서 정관을 너무 극하면 나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토가 너무 많아져서 임수를 갖다가 극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이걸 극해서 없앤다라기 보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인성을 얻어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또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은 토로서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천변만화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국세가 어떤 냐에 따라서 또 사주의 배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의 틀을 짜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격국을 보면 당연히 용신이 어떤 것이냐를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방식이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양수인 임수가 음토인 미월에 태어났죠. 일간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토는 음토가 됩니다. 대 양이 되는 것이죠. 근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이죠. 극아자라고 해서 나를 극하는 거죠. 일간이 나를 극하는 겁니다. 이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관성에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인데 오늘은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되죠.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당연히 정관격으로 볼 수 있는데 미월은 관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약하지만 관성은 왕하다고 해서 신약관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왕한 그런 사주 국사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라고 하는 그 안에는 지장간이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중에 있는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미중에 있는 정화, 정제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제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제격.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일간하고 탐합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다시 임수가 있으니 이 정화라고 하는 정제는 연간에 있는 임수, 그 다음에 일간 임수하고 서로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저걸 투합이라고 합니다. 나랑 같은 것이 있으면서 재성 하나를 놓고 이렇게 합하는 것을 투합이라고 해서 사주가 좀 투합이 되게 되면 좀 좋지 못한 좀 약간은 탁기가 있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니까 오늘은 낫지 말자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임수일간 원래 이민년 정미월은 정임의 이게 합이라는 것이 운명처럼 주어진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주 나머지 글자와 대운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그런 것 이 정도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임수일간이 토왕절인 미월이 태어나서 일간의 뿌리가 하나 더 없습니다. 연간에 있는 임수 비견이긴 하지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죠. 어차피 나도 뿌리가 없고 이 임수도 정화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니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지에서 신금을 이렇게 봤죠. 임신일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통근도 할 수 있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되겠죠. 금생수에서 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통근할 수 있느냐? 아니죠. 연간에 있는 임수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정화하고 정을 주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도 질문하시기를 연에 이렇게 임목이 있고 일지에 신금이 있으니까 이거 혹시 인신충이 돼서 신금이나 임목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거는 인신충이 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격되어 있다 하죠. 원격충은 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만약에 이 임목이 인시가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인신충이 되겠지만은 얘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신충이 되지 않죠. 다행인 것은 신금을 얻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이제 신약은 면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건 신왕입니까? 아니죠. 생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신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불약 정도로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시가 뭐 자시라든가 아니면 다시 신시를 얻는다거나 또는 유시를 얻는다거나 해시를 얻는다라고 보면은, 내지는 진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진시를 얻는다라고 하면 요거는 신왕이 아니라 신강사주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요것만 놓고 요거 한 점만 있다고 봤을 때는 요거는 불약사주로 보게 되고요. 생시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아까 말씀드렸죠. 신금만 놓고 봤을 때는 임수가 이렇게 왕하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요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 지지삼합이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신자만 합해서 수국으로 봅니다. 이걸 갖다가 삼합에 준해서 본다. 글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완전 삼합은 아니다 하더라도 삼합에 준해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자수는 임수가 여기에 뿌리를 튼튼하게 돋을 수 있죠. 신금도 여기 경금도 지지신금에 뿌리를 돋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일간 임수가 굉장히 왕한 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임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해지게 되면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 미덕인데, 이 미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힘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관성을 쓰는 것보다는 연지에 있는 인중간목으로서 왕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는 또 축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 인신충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축미충이 되지 않습니다. 얘가 또 관성이긴 하지만은 어떻다? 이 축토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여기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다시 투출해서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 또한 경자시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서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죠. 특히 뭐 여명이 여자로 태어나는 경우, 여기 병호대운부터 여기 신축 요 대운까지가 40-50년 까지가 거의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반드시 일간이 조금 더 왕해지는 쪽으로 생시를 잡아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고요. 임신시가 아니죠. 이민시가 되는 경우에는 저는 좀 피해야 될 생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민시가 되게 되면은 이 신금이 얘는 충을 못하더라도 여기 있는 임목하고는 인신충이 되게 되면은 임수가 천간에 아무리 세 개가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게 되면 임수 세 개는 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겠죠. 인신충하게 되면 이 신금도 같이 깨지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가 날아가 버려서 매우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이민시, 인시에 태어나는 것은 제가 좋게 보지 못하고요. 계유시 또한 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특히 여명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생시에서도 임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진시 같은 경우는 준삼합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진토 역시 축토와 마찬가지로 습토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자시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임수가 왕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게 되면 용신은 뭘로 쓴다?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으로 쓰게 되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도 생시에서 화를 받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신금이 사하고 하게 되면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수가 약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뭐 남자로 태어나도 을사시 같은 경우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 한번 괜찮다라고 제가 보는 생시는 무신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면 특히나 이제 금수운이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치용하는 것 나쁘지 않고요. 제가 임수를 설명할 때 임수는 왕하면 무토를 치용한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선생님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수가 약해지기 때문에 무토를 쓰기가 좀 버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신금 2개가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물론 정화가 자꾸 얘를 묶어놓고
있다 하더라도 임수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신금 2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무토를 능히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감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신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는데,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이민시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 인목은 신금이 충하지 않지만 대운에서 오는 인목은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때만 조금 조심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뭘 인신충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신금 2개가 다 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신충 돼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크게 좀 봐서 저는 무신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해시 같은 경우도 그냥 무난한 정도의 생신은 된다 하더라도 무신시에 비하면 임수는 왕하면 뭘 쓴다? 무토를 제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해시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토를 쓰는 것보다는 좀 국세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